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감정 아로마 세라피. 이번 시간에는 컨퓨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뒤죽박죽인 것 같고 이런 상태일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바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컨퓨전이요. 이거는 혼란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신이 혼미하면서 뭔가 이렇게 멍하니 그런 상태 아니면은 이렇게 전원이 갑자기 탁 꺼지는 듯한 그런 상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집중을 하고 싶은데 뭔가 답을 찾고 싶은데 계속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에요. 실타래가 계속 꼬이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 우리 좀 경험할 때 있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컨퓨전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라고 하거든요. 뭔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컨퓨전,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너무나 잘 나타내는 이미지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옆에 그림에 보면, 왼쪽에, 화면 왼쪽에 그림에 보면요. 타조 같죠? 타조 그림 같은데, 이 타조가요,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 머리가 없고요. 네, 엉뚱한 곳으로 땅으로 이렇게 머리를 콕 쳐박았는데 엉뚱한 곳으로 머리가 튀어나와 있죠. 네, 이게 정말 너무 이게 뭐지? 뒤죽박죽이고 뭔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도 않고 이상한 상태인데 나는 지금 어찌하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태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 되게 혼란스럽고 혼돈에 빠진 상태를 우리가 꽤 자주 겪는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음, 여기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요, 한번, 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떠한지 이 질문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머리가 멍한 느낌이 요새 자주 드나요? 감정 상태라는 거는 하나로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역동적인 상태죠.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체크하는 질문들을 볼 때는요. 평소보다 지금 요새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새 이런 상태가 더 자주 생기나 더 심해졌나 이런 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보다 좀 요새 머리가 멍한 느낌이 자주 드는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적이 점점 이렇게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딱 벌려요.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상태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요새 좀 자주 반복되는가?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머리가 막 뒤죽박죽이고 혼란스럽고 하면은요, 말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대답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대답을 하려고 액션을 취하는데 막상 말은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예, 바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요새 자주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하죠.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아서 마음만 다급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아무 생각이 안 나. 머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멍해지고 그냥 백지장이 돼버려. 이런 상태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혹시 요새 좀 자주 생기고 있나요? 아니,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 우리 가끔 할 때 있죠. 진짜 너무 답답할 때요. 미궁으로 점점 빠지는 것 같을 때. 근데 그런 느낌이 요새 혹시 유독 자주 들고 있나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감정이라는 게요. 뭔가 내가 무방비 상태로 이 외부 세계에 노출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알몸으로 이 세상에 내가 노출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데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혹시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 자주 드나요? 그다음에 이런 상태라면은 네, 도망치고 싶어지겠죠. 내가 뭔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대해 대답을 하고 대꾸를 하고 싶은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대꾸도 못 해요. 아, 그러면 좀 그런 상태에서 자괴감, 자책감도 들고 되게 그 상태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그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스물스물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벗겨지는 기분이 더 자주 들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분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바깥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게 점점 더 두려워지겠죠.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예, 이것도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작업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게 어려운가요? 우리 보통 어떤 경우에 뭘 시작하거나 끝내는 게 어렵죠? 생각이 너무 많을 때. 네. 그리고 그 너무 많은 생각이 바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죠. 물론, 모든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네. 오히려, 생각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해서 생각의 양보다는 그 생각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생각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막 뒤죽박죽으로 계속해서 튀어나와 가지고 도대체 어떤 게 중요한 거고 어떤 거는 내가 좀 쳐내야 되는 건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고 그런 상태일 때 어떤 일을 그래 지금은 이걸 해야 돼라고 딱 결정해서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일을 끝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일을 마무리하려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라고 딱 이렇게 뭔가 명료하게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그게 어려우니까 간단한 작업이라도 그걸 시작하거나 끝내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혹시 요새 이런 경험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다음에,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약속을 깨는 일도 잦아질 수 있거든요. 어떤가요? 내가 평소에는 약속을 그래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요새는 약속을 깨는 일이 잦아진 것 같아. 혹시 이런 상태 아닌가요? 이거는 앞에 보면은 도망치고 싶다.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뭔가 상대방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게 떠오르지 않고 멍한 상태가 자꾸 반복이 돼요. 그러면은 누군가와 어디서 만나자, 무엇을 하자 이런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 장소에 가기가 꺼려질 수 있죠. 그 무언가 하자고 했던 것도요. 간단한 작업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면은 이거 뭐뭐 하자라고 무엇을 하자라고 누군가 약속을 했어도 그거를 지켜내기가 참 어려울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이래저래 약속을 깨는 일이 잦아졌는지 이걸 점검해 보는 것도 내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태인가 그것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돼 하고요. 아예 그냥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상태는 다르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상태 아니에요? 집중을 해야겠다, 집중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드는 상태요. 집중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인가요? 네, 이 중에 한 몇 가지 정도, 아, 맞아. 내가 요새 유독 이런 상태인 것 같아. 라고 체크가 되시나요? 체크되는 항목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지금 뭔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이구나. 라고 좀,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가 진단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게요. 어떤 인지 장애라든가 기질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아로마 세라피 같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스스로 셀프 케어를 해주는 걸 넘어서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는 혹시 아닌지 이거는 우리가 잘 점검을 해 보아야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요.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약물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요. 그 약이 좀 우리를 멍하게 만드는 약들 있잖아요. 음 심각한 그런 약이 아니더라도요. 일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복용하는 약 중에 그런 약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코감기 걸렸을 때 거기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는 약을 먹으면요. 머리가 멍하고 졸리고 아무 생각이 없고 둔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약들을 먹어서 내가 지금 머릿속이 멍하고 혼란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약을 복용하는 경우 말고 내가 뭔가 약물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약물을 원래 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오용하거나 남용을 함으로써 그렇게 머리가 멍해지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초래될 수도 있죠. 특히나 마약 같은 그런 심각한 약물 중독 같은 경우에는 환청이나 환시나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그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게 알코올, 술이요. 네. 술 마시면 술을 적당히 마시면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적당히 해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정말 횡설수설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 이 예, 뭐가 뭔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진짜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알코올을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중독의 수준은 아닌지 내가 요새 혼란스러움이 너무나 심하다면은 일단은 현재 내가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약물이나 아니면은 음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이라면은 그, 약물 복용을 내가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술 때문이라면은 음주 습관을 개선하는 게 먼저일 거예요. 네, 그게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 혼란스러움을 좀 완화시켜주고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아로마 세라피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별 효과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체적 상태예요. 대표적인 게 열나는 거예요. 고열이 나는 경우에도 우리가 되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네, 막 헛소리 하기도 하고, 헛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컨디션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뭐죠? 바로 그 신체 상태를 해결해야죠. 만약에 열이 너무 나가지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은 열을 내려주는 게 어, 네.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요, 어떤 정신적인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의 증상으로 동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나 뇌전증, 조현병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우울증이나 뇌전증, 조현병 같은 이런 정신적인 장애들을 정신질환들을 먼저 치료를 하는 게 급선무인 거죠.
그다음에 이 1번에서 3번까지 지금 살펴본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네, 1번, 나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해당 사항 없고 3번도 아닌데 요새 자꾸 혼란스러운 느낌, 혼란스러운 상태가 반복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때 우리가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 이 감정을 살펴보고, 예, 혼란스러운 느낌을 초래하는 출발점 감정이 무엇인지 탐색을 해보고, 또 그 감정을 우리가 알아채면은 그 감정과 충분히 협력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네, 그 감정과 대화를 나누면서, 네, 감정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둘 다 원하는 그 공통적인 목표를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 그게 아로마 세라피로 우리가 셀프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로마 세라피스트가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요. 일단은 이 혼란스러운 상태는 앞에 나왔던 어떤 물질 사용, 약물이나 뭐 음주나 그런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몸의 고열 같은 그런 증상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가 초래된 것도 아니고, 정신질환에 동반한 증상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혼란스러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방치했을 때요. 그냥 외면하거나 억누르거나 방치했을 때 이게 어떤 감정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예상 경로를 보면요. 일단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멍하고 자꾸만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이러면서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상황에서 그냥 체념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방치했을 때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안정성은 또 여기에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불안이라던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좀 싫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때는 뭔가 회피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딴 데로 이렇게 정신을 돌리는 거죠. 딴 데로 네,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라는 이 느낌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예상 경로가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좀, 이 감정, 이 느낌 가지고 대면하기 싫더라도, 느끼기 싫더라도, 어, 에센셜 오일이 있으니까, 네, 에센셜 오일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이 감정을 만나보자고요. 그런데 그 전에요, 먼저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혼란스러운 상태 중에서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뒤죽박죽인 것 같은 그런 상태 중에 정말 인지장애로 인해서 그런 혼란스러운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선망이에요. 네. 선망이라는 상태는요, 신경인지장애의 하나예요. 그래서 신체 질환이나 약물, 술 등으로 인해 뇌의 전반적인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뇌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느낌이 반복이 되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거죠, 정말로. 그래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의식 수준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환시나 헛게 보이는 거죠. 비정상적인 정신 운동이 활성화돼요. 이거는 뭔가 비현실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횡설수설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음, 네.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 뭐 외계인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 내 밥에 독을 탔다,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비정상적인 상상을 하고 그게 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것들끼리 서로 인과관계가 엮여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문제가 동반이 되기도 해요. 이 선망이라는 증상이 수면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DSM-5라는 진단 기준에서 선망을 어떤 기준이 충족이 되었을 때 선망이라고 진단을 하는 걸 보면요. 먼저 첫 번째가 주의력 장애와 인식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인식 장애라는 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체크리스트 질문 중에요. 뭔가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뭘 대답해야 될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이게 더 극단으로 치닫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일처리를 하는데 그리고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가 단기간 동안 발전되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주의력 장애나 인식 장애가 급격하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 시점에 주의력과 의식으로부터 변화가 있으며 이 기준 시점이라는 건요. 내가 원래는 아니랬는데 최근에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지고 예, 인식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원래는 아니랬는데가 기준 시점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주의력과 의식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도 증상의 심한 정도가 변화하는 경향이 있을 때 선망으로 진단을 해요.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그러니까 유독 어느 시간대가 되면은, 네, 이런 주의력이 떨어지고, 인지장애가 더 심해지고, 인식장애가 더 심해지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지장애가 존재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무언가 기억을 못하고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죠. 어떤 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건망증인가 하다가 이 선망이 심해지면은 이제 치매로까지 진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요새 건망증이 심해지네? 하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점점 완전히 예, 사라져 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면서 네, 그런 인지장애들이 이제 존재하게 될 때 선망이라고 진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단 기준 지금 살펴본 A, B, C의 장애와 일단은 A, B, C의 이런 상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전에 어떤 신경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치매라고 해볼까요? 치매로 예전에 이미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A, B, C에 나와 있는 증상들은 다 치매의 증상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선망이라고 또다시 진단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신경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그것 때문에 A, B, C의 증상이 이렇게 딱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경인지 장애는 아니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선망이라고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각성 수준의 심각한 감퇴 상태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요. 이전에 진단을 받았을 때 거기서 충분히 이런 증상들, A, B, C의 증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 그 진단에서 이 정도까지는 각성 수준이 감퇴할 수 있어요. 라는 진단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이전에 받은 진단에 플러스 선망까지 진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선망을 진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하기도 하죠.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그런 정서적인 혼란의 상태
감정 상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정도가 좀 더 중증이고 정도가 심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뭔가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인지장애, 그 중에서도 이런 신경학적인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단 기준을 우리가 좀 한 번쯤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내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야. 요새 좀 왜 이렇게 깜박깜박하고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좀 힘드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때요. 한번 이 진단 기준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은 혹시 내가 선망이라고 진단될 수 있는 어떤 정말 신경학적으로 인지장애라고 진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일까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신경학적인 어떤 장애나 인지장애 같은 경우가 제가 치매를 계속 예로 들고 있는데 조기 발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아로마 세라피나 다양한 방법으로 셀프 케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좀 그 부분에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충분히 관리를 하면은 상태가 좀 나아지기도 하고 내가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케어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높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조기 발견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그냥 일상적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거랑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랑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한 감정 상태 중에 하나라서 지금 여기에서 선망이라는 어떤 진단과 진단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또 있네요. 장애가 다른 의학적 상태예요. 물질 중독이나 물질 중독이라고 했을 때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요. 이런 중독이나 아니면 이런 중독으로 해서 금단 증상이 있거나 또는 독성에 노출이 되거나 여러 원인들에 의한 직접적 생리적 결과라는 어떤 진단이겠죠. 병력이니까. 내가 진단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니면은 신체 검사나 검사 시 검사 소견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이게 신경학적 손상에 의한 선망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요런 진단 기준에서 이제 이거는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감정 상태로서의 혼란스러움이에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럼 아로마 세라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에센셜 오일로 이 아로마 세라피를 하는 게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도와주는 건요. 혼란스러움을 인지하고 그 느낌을 완화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아로마 세라피를 하는 건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감정을 초래한 1차적 감정을 알아채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그 1차적 감정이 어디에 이렇게 꼭 틀어박혀 가지고 나 안 나갈 거야 하고 버티고 있을 때 살살 달래서 이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 밖으로 마음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에센셜 오일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혼란스러움을 완화해서 다시 균형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에센셜 오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에센셜 오일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걸 여기에 1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블랙페퍼, 제라늄, 헬리크리썸, 바질, 페퍼민트, 타임, 주니퍼, 진저, 버가못, 페티그레인, 그레이프룻, 로즈마리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넘어갈게요. 먼저 블랙페퍼입니다. 네. 여러분 후추 좋아하시나요? 블랙페퍼 에센셜 오일은 진짜로 우리가 음식에 이렇게 후추 뿌려 먹는 딱 그 향기잖아요. 먹어도 될 것 같은 막 그런 향기가 나잖아요. 블랙페퍼는
가장 잘하는 게 워밍이에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페퍼의 따뜻한 온기가 온몸에 스며들면 머릿속에 자욱하던 안개가 걷히고 명료해집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그런 장면 상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려서 엄청 습하고 눅눅해진 상태일 때 비가 딱 그치고 해가 쨍하게 나면은 습기가 쫙 제거가 되면서 아주 상쾌한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적당하게 이 건조가 되면서 되게 쨍한 상태, 쨍한 날씨가 되잖아요. 우리 몸에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습하고 눅눅할 때, 그래서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 해가 쨍하게 나가지고 그 안개를 싹 걷어주는, 습기를 싹 제거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블랙페퍼입니다. 안개가 끼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고 진짜로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블랙페퍼가 안개를 싹 걷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라늄이에요. 제라늄은요, 우리 스트레스로 균형이 깨졌을 때 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서 에너지 균형이 깨졌을 때 이 제라늄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재분배해서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리 몸은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요. 가장 좋은 상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균형 잡힌 적절한 상태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잘 자신의 잠재력, 자신의 역량,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네,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쓸 수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균형이 깨져서 어디가 삐그덕거리게 되면 뭐가 너무 넘치거나 뭐가 부족하게 되거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삐그덕거리면서 잘 작동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라늄이 다시 균형 잡힌 상태로 맞춰줘서 우리가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헬리크리썸이에요. 네, 이거 상처 치유에 아주 탁월한 에센셜 오일이죠. 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헬리크리썸이요. 불안감이 몸과 마음을 마비시킬 때 우리를 진정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되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집중하자, 집중하자. 해결책이 있을 거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하는데 막 더 막 혼란스러워지잖아요. 혹시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만 있다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달래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진정시켜주는 게 헬리크리썸입니다. 그 다음에 스윗바질이에요. 네, 이거는 소화를 촉진시키면서 동시에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예, 아주 기특한 그런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바질은 소화 기능을 촉진해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섭취하는 모든 것이 잘 소화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소화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가 먹은 거, 그러니까 음식으로 입으로 삼켜서 먹은 그 음식물만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바질은 우리가 뭔가 공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있죠. 그것도 자기 걸로 쏙쏙 소화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외부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게 잘 소화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된다는 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소로 사용을 하고요, 나에게 필요 없는 거는 즉각적으로 배출을 시켜서 그게 뭔가 어디 흐름을 막거나 독소로서 작용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바질이 그걸 촉진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배출을 시켜주고, 필요한 것들은 영양소로 쏙쏙 흡수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명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페퍼민트입니다.
예. 페퍼민트는 정말 청량한 느낌이 정신이 확 들게 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잖아요. 페퍼민트가 혈액순환을 촉진하면 뇌는 기운을 차리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페퍼민트는요, 혈관이 너무 축 늘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이 혈관에 텐션을 줘가지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뇌로 가는 혈액도 많아지죠.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진다는 건 뇌로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 필요한 만큼 즉각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뇌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할 때 우리는 명료한 상태가 됨으로써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가도 뇌로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시작하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이 뇌가요. 네. 그래서 다시 명료함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타임이에요. 타임도 그 블랙페퍼처럼 워밍 효과가 탁월해요. 특히 우리 뱃속 소장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작용을 잘하는 에센셜 오일이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임이 뱃속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섭취한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소화가 되어서 에너지로 변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에너지로 어떤 상황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당 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당 딸린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태가 됐을 때요. 머리 더 멍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이 필요해. 해서 막 뭐 먹잖아요. 정신 차리려고. 근데 타임은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먹지 않아도요. 이미 내가 섭취한 거, 우리가 섭취한 것들을 소장을 따뜻하게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소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요, 소화작용과 함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이 소장에서 거의 다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우리가 먹은 걸 다 똥으로 내보내지 않고 필요한 거를 갖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그 일을 잘 하도록 따뜻하게 온기를 주는 게 이 타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이 우리에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조금만 먹어도 그 안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귀신같이 쏙쏙쏙 흡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그 다음에 주니퍼베리입니다. 주니퍼베리가 몸과 마음의 독소를 제거하면 꽉 막혀있던 정체가 풀리고, 왜 우리 어느 부분에 뭔가 도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산사태가 나서 거기 막 이렇게 돌덩이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차들이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길이 막히기 시작하겠죠. 독소도 바로 그런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소를 제거하면은 막혔던 길이 뚫리니까 내 정체가 풀리고 또 순환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몸과 마음 모두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걸 도와주는 게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진저예요. 네. 이 혼란스러운 감정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들은요, 유독,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워밍 작용이 탁월한 에센셜 오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진저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진저는요, 특히 이 배꼽의 온기를 전해줘요. 근데 배꼽이 바디마인드에서는 어떤, 우리 몸의 영역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태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배꼽이라 그러거든요. 배꼽으로 감정이 태어나서 이 소장과 대장에서 감정이 양육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몸 곳곳으로 퍼져 나가면서 이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감정이 태어나는 감정의 모태인 배꼽에 온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채로운 감정이 되살아나서, 이게 차갑게 굳어 있으면요, 감정이 새롭게 거기 배꼽을 통해서 나오려고 해도 여기 왜 이렇게 꽁꽁 얼어있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럼 갇혀버리게 되겠죠. 근데 그때 진저가 따뜻하게 녹여주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쉽게 배꼽을 통해서 우리의 장으로 배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다채로운 감정이 되살아나서 불안과 두려움의 독재가 종식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감정들이 배꼽 밖으로 못 나오고 있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활개를 치는 독재자가 바로 불안,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요. 우리를 어 점점 더 혼란에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그런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이 진저가 얘네들이 독재를 휘두르지 못하게 다른 감정들이 배꼽을 통해서 쉽게 쉽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감정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혼란스러운 마음도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버가못이에요. 버가못은 정말 이 감정에서 되게 중요한, 그리고 감정이 특히 흐르게 하는데, 잘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데 되게 중요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을 억누르던 돌덩어리들이 산사태가 나듯 의식까지 덮쳐버렸을 때, 예, 처음에는 이거 말아 하다 말해봤자 뭐해, 이건 그냥 내가 참는 게 나아 하면서 꿀꺽꿀꺽 삼킨 감정들 있죠. 그 감정들이 어디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차곡차곡 쌓이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완전 돌덩어리, 바위덩어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산사태가 나면은 도로로 돌들이 우르르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돌덩이들이 내 가슴에 가득 차서 꼭 노르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 버가못이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버가못이요, 그 돌덩어리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녹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의 돌덩어리들이 꼭 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요. 그 감정들이 다시 표현이 됨으로써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몸 밖으로, 우리의 마음 밖으로, 바깥 세상으로 흘러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이 무거운 돌덩어리에 눌려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버린 그 감정들이 하나하나 바깥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서, 내가 지금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감정 상태였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구나,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게 보이고 싶었던 반응이 이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다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티그레인이에요. 패티그레인은요,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둔 지혜의 창고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이 말은 뭐냐면요, 뭔가 무의식에 무언가가 있어요. 아이디어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술적인 그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잔뜩 있는데요, 이게 의식으로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가는 다리가 막혀버렸어요. 그럴 때 이 길을 뚫어가지고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의식으로 잘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패티그레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막혀 있으면요, 뭔가 생각이 떠오를 듯한데, 이게 뭐지? 진짜 생각이 떠오를 것 같은데, 뭔가 있는데, 이게 뭐지? 계속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 미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무의식과 의식의 다리를 다시 뚫어주면요, 이 무의식에 있던 그게 뭐지 하던 게 의식으로 이거지 하면서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서 의식으로 올라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혼란스러웠던 상태, 이게 뭐지? 분명히 뭐가 있는데 뭐지? 했던 그 상태에서 이거지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명료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레이프루트이에요. 그레이프루트는요, 앞에 살펴봤던 주니퍼베리랑 비슷한 작용을 해요. 얘도 독소를 제거해주는 독소 처리반이거든요. 그래서 디톡스의 대명사인 그레이프루트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배출해서, 마음의 독소는 바로 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이 마음의 독소를 배출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다시 순환할 수 있게 촉진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즈마리요. 네. 로즈마리는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텐션을 주는, 네, 뭔가 '한번 해 보자. 파이팅!' 이런 에너지를 주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뇌로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로즈마리가 호흡과 순환을 촉진해서 뇌에 충분한 산소를 제공해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본래의 창조성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거는 원래 여러분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는 원래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창조성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혼란의 안개를 싹 걷어주는 게 이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 지금까지 살펴본 에센셜 오일들이 그럼 상황별로 어떻게 블렌딩 조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이 혼란스러움을 완화할 수 있는 블렌딩입니다. 네.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거, 뭔가 외부의 자극으로 들어온 거, 누가 한 말, 누군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생겨난 그런 감정적인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을 소화를 싹 시켜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흡수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필요 없는 거는 내 똥으로 나가게 도와주는 수입 바지에다가 우리를 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진정시켜주는 헬리크리썸, 거기에 독소 제거에 탁월한 그레이프룻, 그리고 배꼽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줘서 다채로운 감정이 편안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저, 이 네 가지 에센셜 오일들을 섞어가지고 혼란스러움을 완화해주는 블렌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감정의 의식을 마비시킬 때, 이럴 때는 어떤 에센셜 오일 블렌딩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 이미지 보고서 와, 이거 진짜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코끼리처럼 무거운 감정이 우리가 뭘 하지 못하게 꽉 누르고 있는 그런 상태일 때요. 그럴 때는 뭔지 좀 아실 것 같지 않나요? 이미 우리 에센셜 오일들 하나하나 같이 살펴봤으니까요. 무거운 감정의 의식을 마비시킬 때는요, 돌덩어리 제거반, 네, 가슴속의 돌덩어리를 제거해주는 버가못과,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차갑게 얼어버린 두꺼운 얼음 속에 갇혀진 감정을, 예, 잘 나올 수 있게 이 배꼽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진저와, 그리고 안개 속에서 우리가 헤맬 때 이 안개를 싹 걷어주는 블랙페퍼, 이 세 개의 조합이라면 무거운 감정의 의식을 마비시킬 때 이 감정을 확 날려버리고, 네, 지금 본래 내가 느껴야 하는 감정들을 원활하게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블렌딩 조합입니다. 여기에 패티그레인이 들어가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제시해드리는 블렌딩은요, 어디까지나 예시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예시로 보여드리는 블렌딩은 저한테 효과적인 블렌딩이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저한테 효과적인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는 나도 이 블렌딩이 나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나는 이 블렌딩보다는 좀 다른 블렌딩이 더 맞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굳이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블렌딩을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거, 그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로 들어드릴게, 감정에 체해서 혼미할 때예요. 우리가 음식 먹다가 체하면은 그때도 멍해지잖아요. 되게 혼미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감정에 체해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네, 우리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주는 그레이프롯의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헬리크리썸, 그리고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로즈마리를 함께 써가지고 몸속에 이렇게 딱 체에서 딱 막혀있는, 마음속에 체에서 딱 막혀있는, 네, 그 감정,
그 감정들을 뒤엉켜 있는 그 감정들을요. 이 그레이프프루트이 녹여주고 몸 밖으로 잘 흘러갈 수 있게 배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로즈마리가 이 그레이프프루트이 일단 길을 뚫어주면은 로즈마리는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로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방해 요인들을 제어해 주는 게 헬리크리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혼란스러운 상태, 혼란스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정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